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동산 뉴스를 보면서 김 대표는 부동산 뉴스를 어떻게 보나, 제가 보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봐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용어를 좀 한번 짚고 가자, 정리하자는 뜻이에요. 왜냐면 특히 부동산 뉴스는 하락장에는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하락한다고 하면서 도대체 언제 가격 대비 하락했나, 말하자면 분양받은 사람 기준인가 아니면 5년 전에 들어온 사람 기준인가, 기준이 좀 모호해요. 어느 기준으로서 내려야 되는 거, 사람마다 산 가격이 다 다른데 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번 주 호가보다 올랐다, 뭐 기준이 있는데 올랐다 하면서 좀 정확한 표현에 좀 뭐랄까 좀 아쉽다,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2017년도에 경매가 시작했지만 아직도 낙찰이 안 됐거나 최근에 낙찰된 서울 지역의 고가 아파트 3개를 좀 뽑아봤어요. 제가 생각한 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건 경매 사건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 물건은 지금 아직 낙찰이 안 됐어요. 이게 지금 이제 이번 26일 내일 지금 경매 진행이 100% 진행 예정인데, 지금 이게 그 141세대로 그 삼성 소초 스위트 가든이라고 좀 많이 이렇게 뭐라고 하죠? 매물이,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얼굴이 너무 커서 글씨가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조금 줄이겠습니다. 네. 네, 이 물건을 보면 지금 그 뭐죠? 사진을 보자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아파트보다 저층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런 아파트의 특징은 뭐한 4, 5년 뭐 어떤 아파트 인기 있는 아파트가 그러면 10년이 지나도 매매가 한 건 될까 말까, 뭐 그런 물건들의 이 물건의 특징인데, 제가 이 물건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2017년도 10월 17일 날 29억에 시작했다가 지금 다시 100% 올라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한 번 신건에서 2번 진행하면 금액이 떨어져야 되는데 왜 이 아파트는 왜 금액이 더 올랐지? 한 번 유찰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시작하면 뭐 이제 뭐라고 하지? 금액이 내려야 되는데 보통 20%씩 내려야 되는데, 근데 이게 결과가 보면 변경이 있죠. 그때 낙찰이 안 돼서 유찰된 게 아니고 변경돼서 다시 시작하는데 금액이 올라갔어요. 이제 어떤 경우 그런 경우이냐면 뭐 토지 같은 경우에 뭐 어떤 부분만큼은 매각 대상에 포함할 경우 그만큼 더 감정해서 그 가격이 올라갈 때도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소유자들이 다시 감정해라, 왜 이렇게 헐값에 내 물건 감정했냐, 재감정을 했을 때 그런 경우 있을 수 있는데, 이 물건도 다시 감정했어요. 감정 시기의 차이, 매각 대상의 차이가 아니에요. 매각 똑같아요. 평수가 늘어난 게 아니고 뭐 여기에 뭐 이거 하나에 플러스 뭐 어디에 있는 땅 하나 더 해서 매각하는 게 아니고 이 물건만 매각하는데, 이 물건이 뭐라고 하죠? 감정이 올라갔다, 그 사이에. 그래서 이게 지금 다시 경매를 시작했을 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아직 낙찰은 안 됐지만 얼마에 낙찰되는지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착각할 수 있는 게, 제가 이 물건 말씀드린 이유가 그 사이에 3억 9천이 올랐어요. 4억을 올려서 그 금액에 다시 낙찰 받았을 때 감정가의 95%면 어떻게 보면 그 전에 감정가를 봤을 때는 100%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저간의 사정을 싹 다 빼고 어디에 있는 무슨 아파트 며칠날 경매했는데 아무도 응찰자 없어, 내지는 어디 있는 무슨 아파트 이제 100%에 낙찰 안 된다, 95%에 낙찰된다, 집값 내렸다. 근데 내렸다고 하기 오른 만큼 올랐다가 다시 내린 거죠. 근데 이상하게 부동산 관련 기사들을 보면 최근에 감정하는 아파트들은 이전 아파트보다 5억씩 높게 감정합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감정가 대비 얼마에 낙찰됐으니까 내렸다, 감정가 대비 얼마에 낙찰됐으니까 올랐다, 이렇게만 얘기해요. 감정한 시기가, 감정 금액이 바뀔 수 있다는 전제를 빼고 그 금액에 낙찰되는 것만 봐가지고는 판단을 정확하게 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 다음에
늘 말씀드리지만 경매 물건에는 특수 물건이 있기 때문에 특수 물건은 아무리 경기가 좋아도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특수 물건은 높게 낙찰 안 된다. 특히 또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아파트들, 고가 아파트들은 자주 사고 팔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낙찰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건이 지금 감정가 40억인데 32억 8천에 낙찰됐다고 해서 지금 이게 감정가 대비로 했을 때는 82%지만 이게 2017년도에 이 평수가 39억에 매매가 된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더 정확한 표현은 2017년도 가격에 낙찰되고 있다. 2년 전 가격. 다른 지역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만 봤을 땐 이 지역이 최근 2년 사이 급등했어요. 급등했으니까 감정가도 거기에 시세에 맞춰서 감정하죠. 감정하러 갔을 때. 그런데 그 금액 대비 내렸다고 해서 반값이라고 보면은 20억짜리 아파트가 10억에 낙찰돼야 되는데 20억짜리 아파트가 30억에 감정해서 25억에 낙찰되면 5억이 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 시기 15년도에 산 사람한테는 지금 아직도 오른 거예요. 그쵸? 분양받은 사람한테는 아직도 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이 보이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또 경매는 또 다행히 이렇게 어떤 정보 왜 이러지? 죄송합니다. 예. 예. 어떤 정보를 가지고 누가 어떤 기사를 썼을 때 그게 맞나 안 맞나 확인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일반 매매는 최근에 어디 아파트 관리사무 아니 저기 부동산에서 얼마에 계약했답니다. 뭐 어디지를 알겠어요.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 계약이 만약에 계약이 안 되거나 잔금 내고 실거래가 신고할 때까지 우리 일반인들은 기다려야 되지만 경매 물건은 1월 16일 날 무슨 아파트가 낙찰됐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은 그거 물건 바로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기사들을 봤을 때 경매 정보를 늘 보시는 분들은 찾기 쉬워요. 그 지역에 그날 경매 물건 몇 개 없어요. 그러면 사건 번호 사실 뉴스에서는 안 다룰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 무슨 구에 무슨 아파트 이렇게 찾으시면요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제가 표현하는 방식은 저는 오늘 이 방송 준비하면서 2017년도 가격 즉 2년 전 가격으로 낙찰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아파트도 서울 감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 아이파크 사우스 윙동입니다. 46억 3천만 원이었는데 이 물건이 낙찰가가 39억 9천만 원인가 낙찰됐어요. 46억 3천만 원짜리가 43억 5천만 원에 낙찰이 됐죠. 그러면 이게 감정가 대비해서는 94%에 낙찰됐어요. 그런데 이 물건은 최근 2년 사이에 거래 기록이 잘 없어요. 그리고 사우스 윙동, 웨스트 윙동과의 가격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 이 사우스 윙동이 2017년도 6월에 45억과 49억에 낙찰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정확한 표현은 2017년도 금액, 2년 전 금액으로 낙찰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 방송을 보면서 꼭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좀 키울게요. 네.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만큼 그 사이에 급등한 만큼 내려야 이전 가격 회복한 거죠. 그런데 그때도 그 전에 산 사람한테는 내린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다양한 금액대가 있는 산 사람들이 다 다른데 분양받은 사람부터 그래서 이게 반값이라고 할까 폭락이라고 할까 이게 이렇게 얘기하기에 좀 기준을 좀 정하기에 좀 애매해서 제가 17년도 금액 2년 전 금액 확 올랐다가 지금 내리고 있는데 그 오르기 전 금액으로 낙찰되고 있다. 이 평수에 30억 넘어가는 아파트 특히 이런 어떤 찾는 사람이 많이 없는 아파트들은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낙찰. 예, 제가 썼던 왕초보 부동산 경매 왕책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피라미드 형식이에요. 3, 4억대 물건들은
엄청 많이 들어오고 수익률이 낮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수익률도 높고 경쟁도 적고 낙찰받기도 쉬워요. 그렇지만 뭐랄까 진입 장벽이 높죠. 경매는 피라미드 구조예요. 그래서 3억대 이하의 물건이 경매 물건의 거의 7, 80%입니다. 경매 물건의 대다수는 3억대 이하예요. 이 100억 넘어가는 물건은 경매 물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고 한 번 유찰될 때마다 떨어지는 금액대가 엔간한 집 한 채 값이고 또 경쟁도 원래 치열하지 않습니다. 이 책을 제가 작년 9월 7일 날 책이 나왔는데요. 그 책 내용에 보면 제가 요새 책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 피라미드 구조예요. 세상이 원래 뭐 피라미드 구조죠. 소수가 지배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에 따라 사는 건데 이 금액대는 원래 많이 안 들어옵니다. 사람이. 그리고 의찰자 수가 많지 않고 한번 유찰되면 큰 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이 경매 정보를 보면 어떻게 또 생각할 수 있냐면 야 40억대 물건도 돈이 없어 경매 나오네. 그런데 낙찰 안 받네? 돈 없구나 강남 사람도. 그거는 소설이에요. 소설. 원래 많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일부러 금액대가 크고 자주 거래되지 않는 물건들이면서 2017년도에 감정하고 지금까지 경매가 안 됐거나 최근에 낙찰된 그 2년 사이에 여기 이 물건들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물건들을 말씀드리고요. 원래 이 물건들은 극소수의 사람들이 사고 팔고 그렇게 자주 사고 팔리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40억짜리 가진 사람도 돈이 없어 경매 나온다고 생각한다는 거는 소설입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4억짜리 아파트 보던 눈으로 40억짜리 아파트를 똑같이 대입하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더 정확한 표현은 2017년도 금액으로 낙찰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